안녕하세요. 심소장 창업을 부탁해 심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심소장 너는 상가종교 실무를 알려준다고 하던데 왜 쓸데없이 다른 뭐 이상한 학문적인 얘기를 하느냐? 우리 학문 같은 거는 머리 아파서 싫다. 네. 심소장도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는 심수장이 중개사고를 낸 적이 있죠. 중개사고를 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중개사고를 냈습니다. 1300만 원. 여러분들 1300만 원 쉽게 물어줄 수 있나요? 이 영상을 안 보시고 이 영상을 쉽게 생각하시고 넘기신다면 저처럼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때문에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십시오. 우리가 공법 공부를 하면서 자,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 시설군에 대해서는 영업시설군에 대해서는 다 외우셨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자산 전문 용교 근주 이런 게 있죠, 그죠? 자동차 관련 시설, 뭐 산업 관련 시설,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허가 사항이고 내려오면은 신고 사항이고 이런 건 다 외웠습니다, 그죠? 다 외웠는데 그럼 실무에서는 이 내용이 다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데 디테일하게 왜 필요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이론이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자산 전문 연구 근이 뭡니까? 근린생활 시설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접하는 게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1종 근생, 2종 근생이 있습니다. 자, 1종 근생, 2종 근생을 나누는 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술을 1점에는 술을 못 팔고 2점에는 술을 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어, 술 팔고 술 못 팔고는 음식점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휴게 음식점이냐 일반 음식점이냐에서 이제 나뉘고 1종 근생과 2종 근생에는 물론 1종 근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르고요. 2종 근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달라요. 1종 근생은 판매시설, 뭐 편의시설, 편의점, 핸드폰 가게, 옷 가게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것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원, 한의원, 뭐 고시원 뭐 이런 것들도 1종과 2종을 나뉘어요. 이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면적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뭐 5,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나누는 기준도 다르고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중개하고 있는 게 1종 근생에 해당하는지 2종 근생에 해당하는지. 자,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에 보니까 우리가 1종 근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1종 근생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종 근생에 식당 못 들어갑니까? 식당은 2종 근생이죠. 2종 근생인데 식당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1종 근생과 2종 근생으로 나뉘고 다른 업종이 들어가게 되면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이 자산 전문 영교 건주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근생 안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심소장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중개사고가 생겼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식당을 한번 이제 중개를 하게 됐었는데 그전에는 일종 근생 업종이 들어가 있었어요. 일종 근생 뭐 조명 판매하는 업종이 있었는데 조명 시설을 판매하는 업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가면서 공실 상태였어요. 공실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식당을 중개를 하게 됐습니다. 평수는 대략 60평 정도였었고요. 60평 정도였었고 월세가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뭐 괜찮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중개를 하고 제가 프리렌탈을 한 4개월 정도 받아들였어요. 4개월. 4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조건이죠. 그죠? 돈을 많이 벌어들였죠. 월세가 350인데 4개월 프리렌탈이면 1200만 원 이상이잖아요. 1300, 뭐, 1400, 1500 정도 되는 돈을 많이 벌어들였죠. 제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계약을 했는데 한 2개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러 갔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1,300만 원. 전화가 와서는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소장님, 이게 뭡니까?
구청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1,300만 원 내라고 합니다. 이거 소장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을 쉽게 생각하시고 넘기신다면은 심 소장처럼 1,3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왜 생기냐면은, 하수도는 우리가 이제 물을 사용했을 때, 그죠? 물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어, 폐수, 폐수 발생하는 그 용량에 따라서 구청에서 미리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그전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도 발생하는 용량이 수치가 얼마였는데, 식당이 들어오면서 하수도가 물이 이제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금액 산정하고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 나오는지 이 부분은 심 소장이 구청 공무원이 아니죠. 이거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많이들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아주 크다.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자, 심 소장은 그 금액이 나왔을 때 해결을 했습니다. 1,300만 원이 나왔었고요. 해결을 했었거든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하는, 자, 좋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왜 나오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전에는 1종 근생이었는데 2종 근생이 들어가면서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미리 세금을 떼가는 거다. 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구청 공무원이 아는 거지, 그죠?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금액을 많이 나온다라는 건 소비자에게 우리가 의뢰인에게 알려드릴 의무는 있지만 얼마 나오는지까지는 구청이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구청이 알아보면 금방 알려줘요. 면접하고 얘기해주면은 얼마 나옵니다 하면서 얘기해줘요. 근데 그 금액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천만 원씩 나옵니다. 수천만 원씩. 이건 모르시고 그냥 얼른 계약서 도장 다 찍었고요. 한 달 뒤에 임차인이 구청에 영업신고하러 갔을 때, 영업허가 내려갔을 때 날라옵니다. 크게 한 뒤통수 맞죠? 자, 원인자 부담금 나오는 기준은 제일 중요한 게 면적입니다. 면적이고요. 그 면적에서 업종에 따라서 그 부과하는 산술식이 있거든요. 그걸 대입해가지고 얼마가 발생한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300만 원이 나왔고 제가 그거를 물어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심 소장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무마시켰습니다. 무마시키고 다행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안 나오게 만들었었거든요. 구청 공무원도 안 알려줍니다. 제가 전화해가지고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중개에 있는 중개사인데 이거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줍니다. 구청에서는 당연히 안 가르쳐주죠. 근데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거를 안 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은 구청에서 저한테 뭔가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구청장님이 전화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나오는 산정 방법이 산술식이 면적 곱하기 그 업종별로 원인 발생되는 그 수치를 넣습니다. 수치를 넣고 거기서 이제 금액을 넣어가지고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뭡니까? 면적이죠. 자, 이 면적은 어떤 걸 보고 계산을 합니까?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그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면적을 보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임대차 계약서죠. 네. 제가 노골적으로 다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은 안 되죠. 이게 뭐 불법은 아니지만은 편법을 알려주는 건, 그런 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안 되지만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왜 발생하는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뭔지 일단 첫 번째고요. 그게 왜 발생하는지, 그럼 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피해갈 수가 있죠. 피해간다기보다는, 심선이 1,300만 원 나왔을 때는 그 면적이 아주 살짝 높았어요. 한 열 몇 평 정도가 높았어요. 그러면은 임대인 나오고 이거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 면적입니다. 면적. 우리가 신경 쓸 건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어떻게 만들면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300만 원 나왔던 거를 심소장이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심소장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당장 중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 얘기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깜빡하게 됩니다. 이게 1종 근생에서 2종 근생 업종이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구청에 연락하셔가지고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구청에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하고 또 정화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정화조 용량, 건축물의 정화조 용량이 크기가 작으면은 1종 근생일 때는 뭐 커피숍이든 판매점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2종이 들어가게 되면 정화조 용량이 작으면은 1년에 2번 정화조를 뭐 비우는 걸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또 다른 얘기예요. 폐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미리 걷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우리가 중개사고로 뒤집어 쓸 수가 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비용하는 산출식은 네이버에 많이 나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인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뢰인에게 이렇게 면적 얼마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한 2천만 원 나옵니다. 이거 알려드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액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천만 원 주고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죠. 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계약서죠. 그죠? 계약서. 구청에서는 이 계약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자, 이거를 제가 100%다 노출해가지고 알려드리면은 심소장한테 구청에서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 말에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심소장이 그거 중개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한 700만 원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요. 700만 원 한번 벌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뒤에 1,3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1,300만 원 낼 겁니까? 1,300만 원. 우리가, 제가 그 프리렌탈로 4개월 받아줬는데 그 4개월 우리가 돈 보상 받지도 못했는데, 그죠? 1,300만 원 내라는데.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공법 공부할 때 자산 전문 연교 근주 그 다 외웠었는데, 아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시험 문제에 안 나왔습니다. 맞죠?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실무에서는 자산 전문 연교 근주구보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중개사고로 수천만 원을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심소장님 말씀드렸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산정하는 산출식은 면적 곱하기 업종별로 하수도 발생 비율이 발생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면적 곱하기 수치 곱하기 세금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거는, 이건 못 건들잖아요. 이거는 못 건드니까 계약서에 면적을 건들 수가 있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꼭 알고 가십시오. 모르시면은 심소장처럼 수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알람,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만, 100만, 1000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